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여러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랜데요. 먼저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는 경기 지역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문제를 박예국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매일 이곳으로 들어오는 유기동물은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늘어나는 유기동물이 연간 1000마리를 넘으면서 최근엔 키울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입양 희망자가 드문 중대형견은 상황이 더 어려워서 하나의 우리에 2마리씩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비용만 연간 6억 원. 용인시는 입양을 늘리기 위해 애견 카페 등 지역 내 민간 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지 쪽에서 애견 카페나 애견 호텔, 운동장 이런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저희 유기동물 아이들, 보호 중인 아이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홍보도 하고 그게 입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2만 7천여 마리, 개가 75%로 절대 다수이고 고양이가 23%를 차지합니다. 이 중 입양된 동물은 9,800여 마리로 36%에 불과합니다. 최근 입양 희망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파양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현재 개소가 한지 몇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파양률은 없어요. 0%인데 사전 이런 입양 교육, 보호자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 아이는 파양이 될 가능성이 있고 유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유기견이 늘면서 최근에는 해외 입양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주로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입양 신청을 받고 자체 심사 등을 거쳐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들은 공식 집계에 빠져 있는 유기견들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보호소 들어오게 되면 유기견 되는 거고 농장으로 잡혀 들어가거나 흘러 들어가면 걔네들은 농장견 되는 거니까요. 더 열악한 시 같은 데는 더 많을 거고요. 그러면은 경기도만 해도 거의 100만. 연간 도내에서 태어나는 반려동물은 신고된 공식 집계만 7만 4천 마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개인 간의 분양이 더 많은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는 연간 30만 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동물 등록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네, 버려지는 동물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숫자가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한 법령들을 권예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동물 유기와 유실을 막기 위해 마련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2개월 이상 된 동물의 몸 안에 칩을 삽입하거나 목걸이를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동물의 이름과 주소 등을 알 수 있어 일종의 주민등록증인 셈입니다. 그런데 기준과 내용이 어딘가 허술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동물이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펫샵에 있는 동물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펫샵 동물들은 분양 후 새 주인을 만나야만 제대로 된 소속이 생깁니다. 동물 등록 이런 것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실 때 사이트 주소를 바로 안내해드리고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외장 목걸이가 고객님 댁으로 배송됩니다. 만약 강아지가 펫숍이나 분양 직후 버려진다면 주인 없는 동물 한 마리가 또 늘어나는 셈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동물보호법 조항 탓에 유기동물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반려동물 등록 예외 지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조례로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은 지역, 즉 동물 등록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 농촌 지역에선 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반려동물 분양 매매를 금지하고 입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도 입장에서도 행정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들이 현장에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동물에 대해서 우리 인식 자체가
아직도 애들이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아예 매매 행위를 막자는 말인데 일각에선 이런 식의 규제는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좀 통치 인식이라든지 비문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그 등록 방식을 채택해서 스마트폰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등록관리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등록률은 상당히 올라가고. 유기동물 수를 줄이기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를 하기 앞서 현 동물보호 관련 법령들의 허점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유욱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반려동물 매매 금지라는 게 쉽게 이해가 예.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법률을 개정해서 반려동물을 매매에서 제외하자, 금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을 대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인 관점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유기동물 문제가 결국에는 공급 과잉,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취지에서는 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예. 같은데요. 하지만 막상 시행이 되면 이른바 펫샵이라고 하는 가게는 다 문을 닫게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일종의 산업화될 정도로 커져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겁니다. 업계에서도 이 반려동물 문제점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만 금지는 대안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기동물의 70%를 감축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기동물 전수조사 실시해서 데이터를 정비하고 노령동물 케어센터 설립을 해서 온 국민의 니즈를 미리부터 어느 정도씩 케어해준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저희는 70%가 감축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반려인들을 잘 관리하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위치 추적 장치를 강아지한테 단다든가 아니면 그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견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두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매매 금지를 반대하는 그런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물 보호 단체들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까? 예, 동물 보호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장에는 불법 번식장이나 아니면 유통 과정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내라도 모견을 다 파악하셔서 연간 거기서 출산한 수, 그거와 펫샵의 판매, 경매장에서 유통 이런 부분을 다 비교하셔가지고 과연 그나마 합법적인 업체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가 분명히 관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경매장에서 불법 업체들 거기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고 경매장은 떳떳하면 오픈해 주세요. 오픈해 주시고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출입 못하게 하거든요. 본인들이 유통하는 게 다 합법적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잖아요. 왜 그걸 막아요? 현재 동물 등록제는 도시 지역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서 키우거나 판매 목적으로 키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반려견을 유통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펫샵 같은 경우에서 팔리지 않는 강아지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자라는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양측 모두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예.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업계에서는 키우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동물보호단체들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줄여야 한다. 매매를 규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충안으로 허가제로 판매하는 사람을 허가제로 운영하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키우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좀 물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절충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유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